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선풍기입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러젠이라고 적혀 있죠. 모델명이 LZ-EF-DC240이라는 모델입니다. 고장 증상은 뭐 전혀 전환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고장이고요. 코드 쪽에 제가 미리 저항값을 한번 이렇게 측정을 해 봤었거든요. OL 나오죠. 반대로 찍어봐도 동일하게 OL 나오는데 회로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휴즈가 끊어졌거나 해서 저항값이 전혀 나오질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쪽에 모터 쪽을 분리를 해 놨는데 모터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제가 측정을 해 봤는데 똑같이 OL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분해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카바를 열고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은 전원 공급 장치가 시커멓게 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쪽에 탄 흔적이 보이죠? 육안으로 봐도 탄 게 보이니까 이 부분을 분해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품을 분해를 해서 지금 전원 공급 장치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너무 바짝 타버려 가지고 수리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전원 구성은 굉장히 간단하네요. 일반 그냥 우리 아답터 수준의 회로입니다. 일단 세척을 한번 하고 수리가 가능한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이게 심하면은 수리를 안 하는 게 낫겠죠. 일단은 세척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CB 뒤편을 전체적으로 세척을 했습니다. 세척을 해서 유관 검사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저항이 3개가 나란히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2R00 같은데 2옴 같고요. 여기는 뭐 1로 나가는 것기는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 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 개는 완전히 타버려 가지고 저항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 보면은 100옴짜리 그쵸? 1000이니까 100옴이죠. 100옴짜리도 샀고요. 이쪽에 그 병렬로 되어 있는 저항 쪽에 여기에 패턴이 손상이 되면서 이쪽 패턴이 녹아가지고 이쪽에 갖다 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막 뭉쳐져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고 얘가 탈 정도면 얘도 나갔다고 봐야 되겠죠. 물론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조금 올라가 보면은 여기에도 저항이 타버린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조금 5101인가요? 5.1kg 정도 되겠네요. 그죠? 정확하진 않은데 지워져 가지고 얘도 마킹이 많이 지워져서 조금 알아보기는 힘든데 5.1kg 정도 될 것 같고요. 이쪽은 RA4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IMO 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타버렸고 이거 두 개가 탔다 하면은 여기에 PWM도 아마 나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다 타버렸죠?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저항이 약간 탄 것처럼 보이기는 한데요. 여기 5.15mm 있죠? 5.1kg. 여기도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쪽이 TL431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확인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PWM이나 다이오드나 이런 게 유관 검사로 했을 때도 그쪽 소자들이 다 탔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같이 다 나가지 않았는가. 그럼 저 정도 나갔다 그러면 여기에 FAT도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조금 이따가 그거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요걸 점검을 하다가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아답터가 너무 부품이 많이 나가 가지고 얘를 전체적으로 부품을 갈면서 고친다 그러면은 솔직히 뭐 선풍기는 수리도 잘 안 하지만은 수리에 대한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효용성이 많이 없겠죠. 그래서 뭐 솔직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리를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맞는데 이왕 지금 분해를 했고 또 유튜브 영상도 찍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리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자를 교체하기 전에요. 제가 잠깐 소자를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휴저가 하나 보이죠? 221로 들어와서 휴저를 하나 거치게 됩니다. 휴저가 지금 측정을 해 보면은 당연히 OL로 단선이 나오겠죠? 자, 찍어 보면은 OL 단선입니다. 이렇게 찍어 보면 정상적으로 나오죠? 근데 여기 찍어 보면은 OL로 나오기 때문에 단선입니다. 당연히 뭐 휴저가 나가겠죠. 그렇게 바짝 탔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이쪽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다이오드가 하나 있죠. 브릿지 다이오드. 그쵸? 브릿지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브릿지 다이오드도 지금 측정을 해 보면은 0.5, 0.5, 1, 브릿지 다이오드는 괜찮네요. 지금 FET인데 여기가 FET거든요. 그쵸? 여기 가운데가 드레인이니까 여기가 소스죠. GDS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해보면 0.1 정도 나오는데 그쵸? 이게 지금 상태 값으로 보면은 진행성 쇼트입니다. 완전 쇼트는 아니고 진행성 쇼트일 가능성이 높죠. 이거는 분리해서 지금 회로에 지금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하기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아니라 이게 분리를 해서 측정을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태면은 0.1이기 때문에 진행성 쇼트 불량입니다. 그쵸? FET가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상태로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분리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뭐 저항 탄 거는 다 보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에 다이오드 한번 볼까요? A7 다이오드 쇼트죠? 자, 쇼트입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죠, 여기. 자, 여기에 지금 보면 쇼트 0.0000 이렇게 나가죠. 쇼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쇼트고요. 자, 여기에 보면은 PWM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번이 그라운드고요. 여기 점이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이 VCC입니다. 자, 이 VCC는 여기 보면은요. 여기가 트랜스 쪽이죠. 트랜스 쪽에서 이 A7 다이오드를 정류 다이오드를 하나 거치죠. A7을 거쳐서 이렇게 이온 저항을 타고 이렇게 와서 요 타버린 밑에 저항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VCC가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하고 VCC하고 접지 저항 값을 한번 볼게요. 자, 그라운드하고 VCC하고 한번 찍어 볼게요. 찍어 보면은 41옴 나오죠? 41옴 불량입니다. 쇼트. B 소리는 안 나지만은 41옴이면은 PWM도 불량이라고 봐야 됩니다. PWM 같은 경우에는 접지 저항값이 보통 수백 킬로 이상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41옴이기 때문에 그렇죠? PWM도 불량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많이 불량이 났습니다. 일단은 회로 타버린 저항이라든지 이런 걸 일단 대치 저항으로 일단 다 넣어보고요. 다 교체를 해놓고 다시 한번 또 세부 점검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교체 진행할게요.
자, 소자를 PCB에서 탈거를 했습니다. 탈거를 해서 제가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자, 다이오드 모드로 놓고 드레인하고 소스 이렇게 찍어 보면은 0.1이죠. 0.117 불량. 그 다음에 반대로 한번 찍어 볼까요? 반대로 찍어 봐도 0.115 불량입니다. 그렇죠? 이 소리는 안 나더라도 진행성 불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값이 너무 떨어지죠. 여기도 0.05 절연이 나와야 되는데 많이 떨어집니다. 얘가 불량입니다. 교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불량난 소자 보면은요 650V 4A 짜리죠. 650V 4A 짜리로 보입니다. 이게 N채널이기 때문에 보통 1차단은 다 N채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는 거 대체품을 한번 찾아가지고 넣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동일한 거는 없고요. 지금 보면은 2996이죠. 2996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FET로 교체를 하고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소스고요. 여기가 드레인입니다. 지금 교체한 상태에서 지금 찍어 보면은요 0.45 정상적으로 나오죠. 아까는 0.1 나왔잖아요. 불량이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0.45가 나옵니다. 이쪽에 션터 저항 쪽에 이게 패턴이 나간 데는 저항 리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강을 좀 해놨습니다. 보시면은 2차단에 여기 서트키도 지금 불량입니다. 그렇죠? 자, 2차단의 쇼트키 다이오드인데요. 지금 분리를 해서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0.000 쇼트입니다. 그렇죠? 불량입니다. 그렇게 해도 마찬가지고요. 불량이라서 교체해야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수리를 완료하고요. 여기에 그 쇼트키 다이오드 2차 차게 이 쇼트키 다이오드도 문제가 있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5A 200V 짜리인데요. SB5200이었는데 SR5200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자, 전압을 한번 투입해 볼게요. 자, 파워 온. 자, 파워를 넣었고요. 지금 뭐 뻥방지 기구 연결해서 지금 파워를 넣은 상태인데 지금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볼게요. 여기가 출력이죠. 보면은 지금 전압을 측정을 해 보니까 24V 24.5V 정도 나오죠. 정상적으로 출력이 깨끗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24V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 공급 장치는 제대로 수리가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전압을 투입을 해서 이쪽에 제어할 수 있는 우리가 앞에 버튼 조작부죠. 저 버튼 조작부를 지금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에 보면은 DC 모터만 연결이 안 된 상태고요. 나머지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서 한번 켜면은 삐소리가 한번 나고 대기 상태가 됐죠. 여기에서 전원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럼 장갑을 끼면 터치가 안 되니까 여기에 손을 가지고 눌러 보면은 불이 들어오죠. 들어왔다가 지금 꺼졌다가 깜빡깜빡 하죠. 그렇죠? 지금 모터라든지 이런 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립을 해서 모터 연결해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밝아서 그런데요. 잠깐 어둡게 해볼까요? 어둡게 하니까 잘 보이죠? 다시 한번 껐다가 켜볼게요. 전원 껐고요. 파워 온. 삐소리가 나고 대기 상태가 되고 손을 가지고 터치를 했을 때, 자, 터치 해볼게요. 터치. 켜지죠? 켜졌다가 지금 모터 같은 게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류를 띄우면서 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선풍기 연결을 해서 모터를 연결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열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수리한 우리가 전원 공급 장치의 위에서 바라본 탑뷰 모습이죠. 지금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 타거나 한 게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보이죠. 이상 없이 이렇게 보이는데 살짝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바삭 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새카맣게 이게 거울러 버렸죠. 그래서 회로가 완전히 탄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척제를 가지고 일단 세척을 한번 해봤죠. 얼마 정도 탄 건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세척제를 가지고 세척을 해보니까 지금처럼 그래도 조금 멀쩡해 보이죠, 패턴은. 그런데 소자가 너무 많이 탔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에 저항이 하나 탔고요. 여기도 탔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탔죠. 여기도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여기에 ER00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가 션터 저항이 있는 쪽이고요. 여기가 션터 저항입니다. 100율로 3개가 구성이 됐는데 요거는 한 2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1R 뭐 나가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전혀 모르고. 그래서 요것도 다 나갔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여기 100옴짜리 100옴짜리도 지금 나갔습니다. 나갔고 이쪽에 패턴이 하나 틀어져서 여기 저항에 있는 쪽에 여기 패턴이 터졌죠.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패턴이 터졌습니다. 이 터진 패턴이 이쪽에 가서 달라붙어 가지고 이게 뭉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A7 요 다이오드도 제가 측정을 해 보니까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쪽에 PWM이 있는데 PWM도 제가 접지 저항값을 측정을 해 보니까 41옴 정도로 불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FET도 당연히 이제 불량이 났고요. 뭐 당연하니까 휴저도 나갔겠죠. 휴저도 나가고 앞 영상에서 보셨지만은 여기에 그 쇼트키 다이오드도 최종적으로 불량이 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부품을 너무 많이 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품이 많이 들게 되면은 보통 이제 수리를 하지를 않죠. 물론 뭐 꼭 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회로를 직접 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수리를 하게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그 기판의 사이즈를 이렇게 재 가지고요. 가로, 세로, 그 다음에 높이 이렇게 사이즈를 재면은 이 크기가 나오죠. 크기가 나오고 제품을 보면은 제품에 그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모델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보면은
소비 전력이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조금 잘 아시거나 이런 뭐 손재주가 있으신 분들은 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뭐 굳이 수리를 안 하더라도 동일 사이즈의 동일 크기의 동일 높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모 전력 30W면 출력이 얼마인지를 보고 회로를 분석을 해서 대략적인 출력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압 전류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이 부품을 넣어서 권장은 하진 않지만은 꼭 수리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서 수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거는 뭐 일단 제껴놓고요. 지금은 이제 회로 수리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리를 꼭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일단 수리를 하려면은 일단 다 타버렸잖아요. 이렇게 저항이. 그렇죠? 저항이 타버려 가지고 이게 저항이 몇 ohm짜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수리를 할 때 조금 참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소전류에 있어서는 뭐 TV라든지 이런 뭐 아답터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쪽에 션트 저항 같은 경우에는 보통 0.2에서 0.6ohm 정도를 많이 씁니다. 자, 이제 회로 흐름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할까요? 그러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회로를 조금 분석을 해놨는데 이쪽에 보면은 이제 션터 저항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가 FET죠. FET 게이트 드레인 소스, 소스 쪽에 연결돼서 그라운드 쪽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션터 저항입니다. 션터 저항을 이게 이제 세 개를 병렬로 썼습니다. 근데 보통 2ohm 뭐 여기는 1 얼마 이건 아예 모르죠. 타버려 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에 션터 저항은 소전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0.2에서 0.6ohm 정도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0.2ohm에서 0.6ohm 정도를 이제 션터 저항으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인터넷 사이트 중에 TGK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보면은 직렬 및 백렬 저항기 계산기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직접 이렇게 넣어보면은 우리가 1.2, 1.2, 1.2 지금 3개를 넣었죠. 넣어서 보면은 총 합성 저항이 0.4ohm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머리 써서 계산 안 해도 이렇게 넣어보면 금방 나오니까요. 0.4ohm. 그래서 보통 한 션터 저항이 0.2에서 0.6ohm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1.2ohm 3개를 병렬로 연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수리를 하면서 1.2ohm짜리를 3개를 병렬로 연결을 했고요. 그런데 이쪽에 있는 저항이라든지 이 다른 부분 이쪽에 그 다음에 여기 게이트로 연결되는 저항 여기 보면 10ohm짜리가 있죠. 이 게이트 FET 게이트 저항이 10ohm짜리가 있는데 이런 것도 보통 뭐 FET 게이트 저항 쪽에 보통 10ohm 정도로 쓰는 걸로 경험이나 이런 수리를 자주 하다 보면은 대충 알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요거를 조금 더 쉽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회로 기판에서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거는 PWM이죠. 그래서 핵심 소자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면은 그 소자의 주변 회로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된다는 예제 회로더가 제공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여기 SG1 31A 같은 PWM은 얘가 원래 이름이 LD7541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데이터 시트를 열었는데요. 얘가 LD7541죠. 얘가 보면은 이렇게 예제 회로가 그려지가 있죠. 여기는 이제 전형적인 이런 얘만 들어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사마나라고 되어 있죠. 여기 사마나. 얘가 LD7541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시트를 쭉 이렇게 찾아보면은 읽어보면은 물론 뭐 다 읽어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대략적인 뭐 전압이나 이런 게 다 적혀 있죠. 핀맵이나 이런 것도 다 나오고요. 근데 쭉 뒤로 가보면은요. 이렇게 잠깐 회전을 해서 한번 볼까요? 자, 뒤쪽으로 와보면은 이렇게 회로도가 그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제 회로도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항이 얼마 쓰고 하는 이 회로도에 이는 표시된 저항값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50W, 12V에 4.2A, 50W짜리에 대한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션터 저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혀 있는데, 요 값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면은.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은, 얘도 지금, 얘는 10W짜리죠, 10W. 10W짜리고, 얘는 50W짜리 예제를 적어 놓은 겁니다. 그쵸? 50W짜리고, 얘가 이제 50W짜리죠? 이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 50W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봤는데, 참조하기 값이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로 참고를 하지는 않았고요. 이 LD753 6핀의 PWM인데, 이 6핀의 PWM하고 호환되는 그 소자가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7536R이라는 게 있어요. 7536R. 7536R도 6핀이고 핀맵이 동일합니다. 이거는 36이죠. 이게 1번이 그라운드고 1번이 그라운드죠. 6번이 출력, 5번이 VCC입니다. 동일하죠. 그래서 이 그 7536R의 데이터 시트를 또 열어보면은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고 제일 뒤로 볼게요. 뒤로 보면은 이렇게 또 예제가 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제가 나오죠. 자, 이것도 회전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또 예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뭐 조금 더 쉽게 그냥 아예 이렇게 값을 적어 놨습니다. 값을 적어 놨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션터 저항이 1.4ohm짜리를 썼죠. 1.4ohm짜리를 3개를 써서 했습니다. 자, 디지키에 1.4ohm을 한번 넣어볼게요. 1.4, 이 합성저항 구하는 사이트, 디지키 사이트에 1.4ohm을 넣으면은 1.4ohm을 넣으면은 지금 보면은 총 저항이 0.466이죠. 0.460입니다. 그러면 0.2에서 0.6ohm 사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1.4ohm짜리 저항이 없어서 SMD 저항이 없어서 1.2ohm짜리 SMD 저항을 이용해서 수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1.4ohm을 썼지만은 저는 1.2ohm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그러면 해결이 됐죠. 여기에 보면 R13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타버렸죠. 여기 보면은 요거죠. 타버린 거. 요거. 요 저항이 지금 보시면 여기 R13입니다. 이게 100ohm이라고 되어 있죠. 100R 100ohm. 사이즈는 조금 작은데 저는 뭐 동일한 게 없어서 그냥 큰 거 똑같은 1206 사이즈로 넣었습니다. 이거는 0805 사이즈죠. 그래서 100R을 100ohm짜리를 써서 수리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여기 FET의 게이트 저항이 지금 10ohm짜리로 썼죠. 여기 보면은 보통 10ohm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비슷한 회로도를 참조하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수리를 진행하게 되고, 지금 보면 얘는 지금 1501이라고 되어 있죠. 5101 죄송합니다. 5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5.1kg죠. 이거는 뭐 정확하게 보이니까 그대로 갈면 되고, 자, 여기도 보면은 1000, 100ohm이죠. 여기도 100ohm도 그대로 갈아주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양부 판별을 했을 때 얘도 쇼트 값이 나와서 얘도 교체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PWM도 우리가 이제 여기가 VCC죠. VCC하고 접지하고 이렇게 접지 저항 값을 찍어 보니까 41ohm 나왔습니다. 41ohm이 나오면은 불량입니다. 거의 쇼트에 가까운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접지 저항 값이 보통 수백 킬로옴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PWM도 교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FET도 여기에 FET도 드레인 소스 간에 측정을 해보면 0.45V 다이오드 모드로 0.45V 이상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0.1대가 나와서 얘도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TR431이 있는데 얘는 이제 제가 띄어서 확인해 봤는데 얘는 정상이었고요. 그리고 여기도 5.1kg가 있는데
여기가 조금 탄 것처럼 보여서 얘도 띄어갖고 확인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타지는 않았고 원래 정상 5.1km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대로 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쪽에 2차 측에 마지막에 다 하고 또 뭐 이쪽은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쪽에도 지금 체크해 보니까 SB5200 얘도 쇼트키 다이오드인데 얘도 이제 불량이 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SB 동일한데 SR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SR5200 동일한 건데 이름만 틀린 겁니다. SR5200으로 쇼트키 다이오드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고 여기는 원래가 그 LD754만화인데 LD754만화하고 OB 둘둘 63하고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3 그 PWM 시리즈를 이용해서 대체해서 장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이쪽에 출력이 정상적으로 24V가 우리가 추정치 24V가 수리하고 확인해 보니까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얘가 35V니까 대략 한 25V 정도 추정을 했었죠.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얘가 우리가 이제 전원 버튼 켜고 끄고 하는 제어부죠. 뒤쪽에 이제 뭐 마이콤이나 이런 게 붙어가 있습니다. 뒷면을 한번 볼까요? 뒷면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모터로 연결되는 DC 모터로 연결되는 이제 커넥터 부분이고요. 여기가 보면은 7812, 7805입니다. 얘는 12V로 만드는 거고 12V를 다시 5V로 만드는 거죠. 12V를 만들려면은 얘보다 더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 노트북 같은 경우는 18V, 19V 막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제 모터 같은 경우는 대략 뭐 그거 넘어가면 24V 모터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대략적인 얘만 봐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요 흐름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흐름을 잠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이쪽으로 우리가 아까 그 전원 공급 장치 아답터를 통해서 24V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휴즈가 원래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앞에 이어 보면은 여기가 원래 휴즈 자리거든요. 여기 F1 돼 있죠. 휴즈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에 휴즈가 안 들어가고 이렇게 조인트로 그냥 연결해 놨습니다. 점퍼로. 밑에 여기 저항이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 휴즈가 원래 이제 있어야 되는데 휴즈 대신에 그냥 점퍼로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24V가 들어와서 하나는 이쪽으로 통해서 모터, 콘덴서를 통해서 모터 쪽으로 가게 되고요. 하나는 이쪽으로 와서 이 저항 있죠?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12V의 그 우리가 레귤레이터 7812로 들어갑니다. 7812로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가 접집니다. 가운데가 접지고 12V 그 24V가 들어가서 12V가 나오겠죠. 그래서 12V 나온 게 다시 7805에 들어가서 이 5V로 만들어져서 나오겠죠. 그러면 5V가 쭉 타고 따라가 보면 이 콘덴서가 있고요. 쭉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해서 마이콤으로 연결되는데 이 마이콤이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위에 이렇게 소자 네임이 뭔지 찾아봤는데 마킹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뭐 마킹 자체가 없어요. 뭐 바닥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띄진 않아서 마킹 자체가 전혀 없어서 뭐 데이터 시트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쪽으로 통해서 5V를 공급해서 마이콤이 동작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보면은 이제 뭐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 간단한 거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뭐 하고 싶은 핵심 요약은 뭐냐 하면은 부품이 완전히 타버려 가지고 소자를 알 수가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회로의 핵심 소자, 예를 들면은 전원 공급 장치 1차단 같은 경우는 PWM이죠. PWM의 핵심 소자의 데이터 시트를 열어보면은 그 소자에 대한 예제 회로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제 회로도를 참고를 해서 대략적인 소자를 추정할 수 있고요.
만일에 그 데이터 시트를 열었는데 그 데이터 시트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으면은 그 소자와 대치되는 소자를 추정을 해서 그 대치되는 소자의 또 데이터 시트를 열어보면은 제조사마다 뭐 예제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회사도 있고 안 해놓은 회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치되는 소자의 또 데이터 시트를 아까는 우리가 31A 소자인데 36R 소자의 데이터 시트를 열어서 참조를 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소자 데이터 시트를 찾아가지고 대략적인 그 추정값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적용을 하려면은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중요한 해로, 뭐 생명을 유하거나 이런 안전을 위하는 해로들은 동일한 부품에 동일한 그걸 넣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뭐 소형 우리가 소전류를 쓰는 일반적인 우리가 간단한 이런 해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치도 가능하다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실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동작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최종적으로 수리를 완료하고 전원을 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워 온 켰고요. 5단까지 올려볼게요. 5단까지 올리고 지금 보시면은 뭐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